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의 오수환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23년도 3회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트랜잭션의 특성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트랜잭션의 연산은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반영되든지 아니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분산 데이터베이스에서 오토마시티 이거 얘기하는 건데 all or nothing 뭐 이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원자성이다, 오토미시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트랜잭션의 연산은 데이터베이스에 전부 반영되거나 전부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 all or nothing을 얘기하는 거죠. 즉 트랜잭션 내의 모든 명령은 반드시 완벽하게 수행돼야 돼요. 또 모두가 완벽히 수행되지 않고 어느 하나라도 오류가 발생하면 트랜잭션 전부가 취소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일관성입니다. consistency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트랜잭션이 실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언제나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상태로 변환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또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고정 요소는 트랜잭션의 수행 전과 완료 후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일관성이 유지되는 거죠. 독립성이다, 이솔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의 트랜잭션이 실행하고 있는 도중에 다른 트랜잭션이 끼어들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수행 중인 트랜잭션은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 다른 트랜잭션에서 수행 결과를 참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지속성, 영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듀라빌리티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공적으로 완료된 트랜잭션의 결과는 시스템이 고장나더라도 지속적으로 반영돼야 된다. 영구적으로 반영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해서 이걸 우리가 ACID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트랜잭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얘는 그러니까 오토미시티다라고 하는 예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원자성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ER 모델의 표현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앞전에 이 ER 모델에 대한 기호를 설명해 드렸는데 사각형은 개체 타입이죠. 그 다음에 마름모 관계죠. 그러니까 속성에 오각형은 없죠. 속성은 타원이죠. 그 다음에 연결은 당연히 선이죠. 그래서 보시면 직사각형은 개체를 의미해요. 타원은 속성을 의미해요. 밑줄은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를 얘기해요. 관계는 마름모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선은 연결을 얘기해요.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오각형이라는 건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원으로 표현, 속성은 타원으로 표기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란 뭐 굉장히 쉬운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스튜던트 테이블에 독일어과 학생이 50명, 중국어과 학생이 30명, 영어 영문학과 학생이 50명 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때 다음 두 SQL문의 실행 결과의 튜플 수는 어떠냐? 자, DPT 컬럼은 학과명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 보면 검색해줘라.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DPT라고 하는 튜플을 나타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독일어과 학생이 50명, 중국어과 학생이 30명, 영문어과 학생이 50명이니까 130명이 나오게. 얘는 130명이 다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select, distinct 얘는 중복을 배제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중복은 하나만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만. 그 다음에
from 스튜던트 테이블에 디포트를 나타내달라라고 했으니까 중국어과 하나 나오고 영문학과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독일어과 학생 있을 때 하나 나오겠네요. 그러면 총 3개 나오게, 얘는 3개 나오겠네요. 그래서 130과 3이 나오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자, 스튜던트 테이블에 디포트를 검색하는데 130개 튜플이 있어서 검색 조건이 없으니까 얘는 130개 다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DPT를 검색하는데 중복된 결과는 한 개만 나오게 해달래요. 한 개만. 검색에 포함시킨다. 그래 독일어과 50개의 튜플의 디포트는 하나예요. 중국어과도 하나예요. 영문어과도 한 개예요. 그러니까 총 몇 개예요? 3개의 튜플이 검색돼야 맞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가 돼서 얘는 130과 3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인데 이 문제는 이 디스팅크시라고 하는 얘의 의미를 이해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릴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 릴레이션이 뭡니까? 릴레이션이 이런 테이블을 얘기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이 테이블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튜플에 삽입, 삭제 등의 작업으로 인해 릴레이션은 변할 수 있죠.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은 모두 달라야 돼요. 상이해야 돼요. 애트리뷰트에 논리적으로 쪼갤 수 있는 원자값으로 저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 사이에는 순서가 없어야 돼. 순서 있으면 안 돼요.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4번은 무조건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리가 먼 거니까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릴레이션의 특징을 보면 튜플들은 모두 상이해야 돼요. 튜플의 유일성이에요. 그 다음에 튜플 사이에는 순서가 없어요. 튜플의 무순서성이에요. 애트리뷰트 사이에 순서 없어요. 애트리뷰트의 무순서성이에요. 모든 애트리뷰트의 값은 원자성을 가져야 돼요. 이게 지난번에 문제 풀다가 답이 틀려서 제가 답이 틀렸어요 하면서 문제를 풀어줬던 이 문제와 상당히 유사한 문제죠. 그래서 4번에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 사이에는 순서가 있다. 이것은 잘못됐어요. 순서가 없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순서가 있다. 4번은 잘못된 이야기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5번 뭐죠? 다음에 해당하는 함수적 종속의 추론 규칙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자, X를 알면 Y를 알 수 있고요. Y를 알면 Z를 알 수 있다. 고로 X를 알면 Z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말인데 자, X면 Y이고 Y면 Z일 때 XZ를 만족하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행적 함수적 종속 관계, 즉 이행 규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함수적 종속을 한번 살펴보죠. 함수적 종속이란 어떤 릴레이션 R이 있을 때 X와 Y를 각각 속성의 부분 집합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X의 값을 알면 Y의 값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X의 값에 따라서 Y의 값이 달라질 때 Y는 X의 함수적 종속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이 X를 우리가 결정자라고 얘기하고 Y를 종속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기호로 표시하면 X의 결정자와 Y의 종속자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X를 알면 Y의 값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함수적 종속 관계에는 완전 함수적 종속과 부분 함수적 종속과 이행적 함수 종속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행적 함수 종속을 보죠. X, Y, Z라고 하는 세 개의 속성이 있을 때 X의 값을 알면 Y의 값을 알 수 있어요. 또 Y의 값을 알면 Z라는 종속 관계가 있을 때 X가 알면 Z가 성립될 때 이걸 뭐라 그래요? 이행적 함수적 종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X를 알면 Y를 알고 그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Z를 알 수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 릴레이션을 한번 보시면요. 상품 번호를 알면
소분류를 알 수 있어요. 상품 번호 A1, A2 뭐 쭉 있잖아요. 그러면 상위, 마우스 뭐 이런 소분류를 알 수 있고, 소분류를 알면 대분류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품 번호를 알면 대분류를 알 수 있다. 이래서 이행적 함수적 종속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를 한번 만들어 본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X를 알면 Y를 알고 Y를 알면 Z를 알 수 있어서 X를 알면 Z를 알 수 있다. 이행 규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가 돼서 자, 예, X를 알면 Y이고 Y를 알면 Z를 알고 X를 Z를 만족하는 관계를 이행적 종속 또는 이행규칙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2번의 이행규칙이 정답이 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설계 시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수행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여기서 물리적 설계 단계다. 이 물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장 매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장 레코드의 양식이라든지 뭐 접근 경로라든지 그 다음에 레코드의 집중 분석 및 설계 뭐 이런 물리적인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목표 DBMS에 맞는 스키마를 설계한다. 얘는 논리적인 단계에서 하는 거거든요. 한번 보시죠. 자, 우선 먼저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은 요구 조건 분석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념적 설계를 하는 거예요. ER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개념 세계로 변환시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논리적 설계는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를 설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작업의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스키마를 정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리적이니까 저장 레코드 양식을 설계하고 접근 경로 설계하고 파일의 저장 및 탐색 기법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구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리적 설계에는 트랜잭션 수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고려사항으로 응답 시간이나 저장 공간의 효율화나 트랜잭션의 처리량 같은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돼서 여기 목표 DBMS에 맞는 스키마 설계, 요거 인터페이스 설계라고 하는 이 얘기가 돼서 얘는 논리적인 설계에 해당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 DBMS에 맞는 스키마 설계는 논리적 설계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돼서 답은 4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뷰다라고 하는 것은 뷰는 가상이죠. 가상 테이블이에요. 뷰에서 또 다른 뷰를 정의할 수 있어요. 자, 뷰는 기본 테이블이나 또 다른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든 가상 테이블이에요. 기본 테이블과 비교할 때 삽입, 삭제, 갱신의 연산에 제약이 있으므로 모든 걸 알터문을 이용해서 정의를 변경할 수면 알터문을 정의를 변경할 수 없다. 없다. 뭐 제약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다음에 뷰의 또 다른 뷰를 정의한다. 뷰에 대한 조작의 삽입 갱신에는 여기 좋은 말이 있네요. 제약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또 뷰의 정의는 기본 테이블과 같이 알터문을 이용해 요거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뷰가 정의된 기본 테이블이 제거되면 뷰도 자동으로 제거가 됩니다. 자, 뷰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죠. 뷰는 사용자에게 접근이 허용된 자료만 제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로 유도된 가상 테이블입니다. 뷰는 저장 장치 내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용자에게는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또 뷰는 데이터 보정 작업, 처리 과정 시험 등 임시적인 작업을 위한 용도로 쓸 때 좋아요. 뷰는 조인문을 사용을 최소화해서 사용의 편의성을 최대화해야 뷰가 좋습니다. 자, 뷰의 특징을 보면 뷰는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된 테이블이기 때문에 기본 테이블과 같은 형태의 구조를 사용하고 조작도 뭐 거의 같이 쓸 수 있어요. 뷰는 가상 테이블이기 때문에
저장 매체, 물리적인 매체에 구현되어 있지 않아요. 데이터의 논리적인 독립성을 제공하고요. 필요한 데이터만 뷰로 정의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고 보안이 좋아요. 명령문이 간단해진다. 뷰를 통해서 데이터를 접근하게 되면 뷰에 나타나는 데이터를 어때요? 안전하게 보호하는 효율적인 기법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기본 테이블의 기본 키를 포함한 속성 열의 집합을 뷰로 구성해야지만 삽입, 삭제, 갱신 연산이 가능합니다. 일단 정의된 뷰는 다른 뷰의 기초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뷰가 정의된 기본 테이블이나 뷰를 삭제하면 그 테이블이나 뷰를 기초로 정의된 다른 뷰도 자동으로 삭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뷰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장점으로는 논리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죠. 논리적인 독립성을 제공해요. 또 동일 데이터에 대해 동시에 여러 사용자의 상이한 응용이나 요구를 지원해 줄 수 있겠죠. 사용자의 데이터 관리를 간단하게 해주고요. 접근 제어를 통한 자동 보안이 제공이 된다라는 거죠. 자, 독립적인 인덱스를 가질 수 없고요. 알터 뷰를 사용할 수 없어요. 즉, 뷰의 정의를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뷰로 구성된 내용에 대한 삽입, 삭제, 갱신 연상에 제약이 따른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경한다. 잘못됐죠? 3번에. 변경할 수 없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DBA가 사용자의 팍에게 테이블, 스튜던트의 데이터를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 SQL문을 작성하고자 한다. 다음에 주어진 SQL문의 빈칸을 바르게 채운 것은 얼마냐,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그란트라는 게 뭐예요? 허가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권한을 주는 거죠. 허가한다 해서 얘가 지금 갱신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업데이트가 나와야죠. 갱신이라는 단어만 알아도 풀 수 있네요. 여기 인설트, 알터, 릴레이스는 아니잖아요. 리플레이스는 아니니까 업데이트 온이다라고 하는 것을 쓸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란트문의 기본 형식은 그란트 권한 리스트 온 투 개체 투 사용자 with grant option이지만 부여받을 권한을 다른 사용자에게 다시 부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with grant option만 쓰면 된다. 이렇게 되겠죠. grant update on이죠. student to park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grant는 허가한다, 부여한다는 거죠. 업데이트 권한을 부여해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on student, student 테이블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하는 거야. 누구에게? to 박이라는 사용자에게 부여해줘라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끊어서 보시니까 훨씬 더 좀 보시기가 편하시죠. 자, 그렇다면 얘는 당연히 업데이트 on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정규화된 엔티티, 속성 관계를 시스템의 성능 향상과 개발 운영의 단순화를 위해 중복, 통합, 분리를 수행하는 데이터 모델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랬는데 중복, 통합, 분리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시죠. 얘는 앞에서 우리가 한번 풀었던 반정규화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 이 통합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중복 통합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정규화가 분리만 하면 정규화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반정규화는 정규화된 엔티티, 속성 관계에 대해 시스템의 성능 향상과 개발 운영의 단순화를 위해 중복, 통합, 분리를 수행하는 데이터 모델링 기법이에요. 성능 향상을 위해 정규화된 데이터 모델에서 여기 중복,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진하게 표시했어요. 통합, 분리 등을 수행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반정교화를 적용하면 데이터의 무결성이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왜? 정교화에 반대니까요. 반정교화를 수행하는 이유가 중요한 거죠. 데이터를 조회할 때 이 조인으로 인한, 이 조인이라는 게 뭐예요? 테이블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성능 저하가 예상될 때 성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반정교화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지금 이러한 반정교화에 대한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교화된 엔티티의 속성 관계를 시스템의 성능 향상과 개발 운영의 단순화를 위해 중복 통합 분리 등을 수행하는 데이터 모델링 기법을 우리는 반정교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반정교화다라고 하는 정답은 2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3NF에서 BCNF가 되기 위한 조건, 이것도 역시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것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얘는 뭐 다 여러분들이 다 지금 여러 번 풀어본 문제라 암기하고 계시죠? 자, 우선 일정규형이 뭐냐는 거 이것도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원자값이 아닌 도메인은 분해할 거고 다 원자값으로 만들어. 쉽게 말해서 이 한 칸에 하나만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한 칸에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1NF에서 2NF가 되려면 부분함수적 종속을 제거해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NF에서 3NF가 될 때는 이행적 함수적 종속을 제거해라. 그 다음에 3NF는 에서 BCNF가 되려면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것을 제거해라. 그 다음에 BCNF에서 4NF로 갈 때는 다치 종속을 제거해라. 이런 얘기고 4NF에서 5NF로 갈 때는 조인 종속을 이용해라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BCNF까지만 주로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NF에서 BCNF가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떻습니까?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것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4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51번 보죠. 데이터베이스 성능에 많은 영향을 주는 DBMS의 구성 요소로 테이블과 클러스터에 연관되어 독립적인 저장 공간을 보유하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자료를 더욱 빠르게 조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빠르게 조회하기 위한 당연히 인덱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덱스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인데 데이터 레코드를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 키값과 포인터, 쌍으로 구성되는 데이터 구조는 인덱스가 필요합니다. 인덱스가 가리키는 데이터와 별개로 추가적인 인덱스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인덱스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의 검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137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덱스가 있어서 137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덱스, 뭐 10만 이런 인덱스를 이용해서 빠르게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포인터예요. 이렇게 인덱스를 이용해서 찾아갈 수 있다. 검색 기술을 속도를 높이는 이러한 기술이다. 자, 인덱스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키와 값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별도로 추가적인 저장 공간이 필요해서 메모리 낭비는 있어요. 키는 검색에 사용되는 컬럼이나 컬럼의 조합이며 값은 해당되는 레코드를 가리키는 아까 제가 포인터라고 설명했죠. 포인터이다. 이 포인터를 사용하여 레코드를 직접 읽을 수 있는데 인덱스의 구조는 해시 테이블을 주로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인덱스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 트랜잭션은 우리가 ACID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내용이죠. 다음 관계대수 중 순수 관계 연산자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그랬는데 차집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집합 연산자에 해당하죠. 자, 우선 관계대수라고 하는 것 하면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관계대수와 관계해석이다.
관계 대수는 절차적이다. 이거 꼭 떠올리셔야 돼요. 관계 해석은 비절차적이다. 이게 떠오르셔야 돼요. 비절차적이다 라고 하는 얘가 이젠 떠오르셔야 돼요. 또 관계 대수에는 순수관계 연산자와 일반 집합 연산자가 있다. 순수관계 연산자에는 셀렉트, 시그마가 있어요. 시그마는 튜플, 즉 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이렇게 길게 이렇게 표시하면 행이다라는 거예요. 프로젝트 표시할 때 이렇게 열로 길게 생각하시면 프로젝트, 얘는 열을 보는 거구나. 속성을 보는 거구나. 예. 속성, 열을 보는 거죠. 구성된 튜플을 반환한다. 조인은 어때요? 정교화하면 조인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두 릴레이션의 공통 속성을 기준으로 속성값이 같은 튜플을 결합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비전까지가 순수관계 연산자고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카디션 프로덕트까지가 일반 집합 연산자에 해당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라 지금 아까 차집합이 있었나요? 그래서 그 차집합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죠. 차집합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라 그래서 차집합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라 여기서 순수관계 연산자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인가요? 차집합은 뭐다? 일반 집합 연산자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죠. 릴레이션에서 기본키를 구성하는 속성은 널값이거나 중복값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제약 조건은 뭡니까? 이건 제가 설명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문제가 나게 뭡니까? 이거 개체 무결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중복되면 널이면 얘는 다 그 개체의 무결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개체 무결성 한번 살펴보죠. 기본 테이블의 기본키를 구성하는 어떠한 속성도 널값이거나 중복값을 가질 수 없다는 이러한 제약 조건이에요. 다음에 참조 무결성은 외래값이 널이거나 참조 릴레이션의 기본키값과 동일해야 하고 릴레이션은 참조할 수 없는 외래키 값을 가질 수 없다는 규정이다. 말이 더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A라는 테이블의 기본키가 B에서 사용됐을 때 얘가 외래키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A라는 테이블에서 내용이 있는 내용만 B 테이블에서 써야지 A 테이블에 없는 걸 B 테이블에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조 무결성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널이거나 아닌 거니까 개체 무결성을 이야기하는 이런 얘기라 3번의 개체 무결성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관계 대수에 대한 얘기, 조금 아까도 설명했는데 관계 대수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나세요? 이제 떠오르시나요? 관계 대수다 뭐죠? 그렇죠. 절차적이다. 그런데 여기 벌써 이미 비절차적이다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금방 고를 수 있죠. 관계 해석은 뭐예요? 관계 해석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비절차적이다. 여러분들 떠오르고 계시죠? 비절차적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릴레이션을 조약하게 한 연산의 집합으로 피연산자 결과가 모두 릴레이션이다. 일반 집합 연산자와 순수 관계 연산자로 나눠졌죠. 질에 대한 해를 구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연산의 순서를 명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적이죠. 자, 그래서 순수 관계 연산자와 일반 집합 연산자가 이건 아까도 우리가 봤던 거라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 데이터의 연산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관계 모델의 데이터 모델의 제한자인 코드가 수학의 프리디게이트 칼큘레우스라고 하는 수로 해석에 기반을 두고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위에 제안을 했어요. 하여튼 관계 해석은
원하는 정보가 무엇이라는 것만 정의해주는 비절차적인 특성을 가져요. 여기서 비절차적인 특성을 가져요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비절차적인 특성을 갖는다. 또 원하는 정보를 정의할 때는 당연히 계산 수식을 사용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얘는 당연히 얘가 답이죠. 그래서 1번의 답은 54번의 답은 1번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학적 테이블에 전화번호가 널값이 아닌 학생명을 모두 검색할 때 쓰는 것으로 옳은 것은, 얘는 앞에서 똑같은 문제도 풀었고요. 널의 반대말은 is not null이다 라고 여러 번 설명했던 거죠. is not null이다 라고 했고요. 그러면 얘가 뭡니까? 테이블의 이름 아닙니까? 얘가 속성명이죠. 그러니까 학적 테이블에 학생명을 나타내달라. 그러나 전화번호가 is not null인 것만 보여달라라고 하는, 왜요? 조건절을 썼기 때문에 is not null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죠. 자, SQL절을 분리해서 보면 쉬워요. select 학생명을 나타내 주세요. 이거 학생명을 표시해라. from 학적 테이블을 나타내 주세요. 학적 테이블을 대상으로 해라. 왜요? 조건이 널이 아닌 투플만 대상으로 해라. is not null만 해라 이거죠. 또 널 값을 질의할 때는 is null, 널 값이 아닐 경우에는 is not null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답은 3번이 되겠다. 그래서 is not null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는데,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논리적으로는 하나의 시스템에 속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여러 개의 사이트에 분산되어 있죠. 위치 투명성, 중복 투명성, 병의 투명성, 장애 투명성이 있죠.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비교적 어렵고 개발 비용과 처리 비용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구성 요소는 분산 처리기, P2P 시스템, 단일 데이터베이스 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살펴보시죠.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에는 분산 처리기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처리 능력을 가지고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말한다. 분산 데이터베이스,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로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성돼야 돼요. 그다음에 통신 네트워크가 있어야죠. 분산 처리 통신망을 연결해서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P2P 이런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분산 처리기 있어요. 분산 데이터베이스 등 통신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는데 4번에 보면 이상하게 뭐 P2P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얘는 잘못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57번 보죠.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 중 데이터 구조에 따라 개념 세계나 컴퓨터 세계에서 실제로 표현한 값들을 처리하는 작업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했는데, 자,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를 보면 오퍼레이션, 연산이죠. 실제로 표현된 값을 처리하는 작업이에요. 연산이에요. 구조. 그냥 논리적으로 표현된 객체 타입 간의 관계로서 데이터 구조 및 정적이죠. 제약 조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수 있는 실제 데이터의 논리적인 제약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SOC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Structure, Operation, Constraint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SOC라고 하는 것 말고 실제로 데이터의 값을 처리하는 건 뭐예요? 연산, 오퍼레이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4번에 오퍼레이션이다 라고 하는데, 1번의 릴레이션은 뭐예요? 저게 테이블, 관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테이블이다 라는 거. 다음 5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사전이다. 우리가 데이터 사전 DD라고 얘기하죠. 얘는
메타데이터다. 그 다음에 뭐 데이터 딕셔너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스템 카탈로그 또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 다음 데이터 사전 역시 데이터베이스의 일종이므로 일반 사용자가 생성, 유지 및 수정할 수 없어요. 얘는 그냥 볼 수만 있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에 메타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 사전에 있는 데이터에 실제로 접근하는 데 필요한 이시정물은 데이터 디렉토리라는 곳에서 관리를 하죠. 자, 데이터 사전이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읽기 전용으로 제공되는 테이블 및 뷰들의 집합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정보,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이걸 뭐라 그래요? 메타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메타데이터가 들어있어요. 데이터 사전의 내용을 변경하는 권한은 시스템이 가지며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반 사용자가 데이터 사전에 직접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없고 내용을 볼 수만 있어요. 검색만 할 수 있어서 검색만 할 수 있다. 이건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제가 빨간색으로도 표현했습니다만 잘 아셔야 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때요? 일반 사용자가 뭐 아까 생성, 유지 이거 잘못된 얘기죠. 그러니까 데이터 사전 역시 데이터베이스의 일종으로 여기 생성, 유지 이런 거 잘못됐다. 수정 이런 거 잘못됐다. 오직 검색만 할 수 있다. 볼 수만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5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는 개체 집합에서 고유하게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이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고 되는 키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지금 키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후보 키는 개체들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이다. 우선 후보 키가 뭔지 설명을 할게요. 자, 우선 주민번호가 있어요. 휴대폰 번호가 있어요. 학번이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이 주민번호나 휴대폰 번호나 학번의 공통점은 나만 쓰는 유일성을 가져야 돼요. 주민번호 내 주민등록번호 다른 사람이 쓰면 되나요? 안 되죠. 내 휴대폰 번호를 다른 사람이 중복돼서 쓰나요? 안 되죠. 내 학번을 다른 사람이 쓰면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유일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민번호를 기본 키로 썼다. 이렇게 되면 휴대폰 번호와 학번은 대체 키가 되는 거예요. 대체 키가 되는 거예요. 또 슈퍼키라고 하는 것은 뭐 주민번호와 이름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하게 식별할 때 합자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 한 개 이상의 속성의 집합이 되는 키예요. 또 외래키는 다른 테이블에서 기본 키로 쓰던 게 우리 테이블로 와버리면 걔가 외래키가 되는 속성이잖아요. 다음에 대체키는 슈퍼키 중에서 슈퍼키를 제외한 슈퍼키 중에서 기본 키를 제외한 나머지를 키를 의미한다. 기본 키를 제외한 나머지 키를 대체키 맞는데? 슈퍼키 중에서 이 말이 틀려. 다시 얘기해야 되겠네. 자, 5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는 개체의 집합에서 고유하게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이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키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냐 이랬는데 후보 키는 개체들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선 주민번호가 있어요. 학번이 있어요. 휴대폰 번호가 있어요. 이 세 개의 공통점은
유일성을 갖는 거죠. 나만 써야 되는 거죠. 내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사람이 쓴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학번 마찬가지잖아요. 휴대폰 번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유일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니크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주민번호를 내가 기본 키로 썼다. 얘를 프라이머리 키로 쓰면 이런 주민번호, 학번, 휴대폰 번호 얘는 후보 키가 되는 거고 이 프라이머리 키로 쓴 나머지들은 뭐가 되는 거냐면 대체 키가 되는 거예요. 슈퍼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주민번호 플러스 이름. 이런 게 슈퍼키예요. 유일성을 가져요, 얘도. 최소성은 갖지 못해요. 그래서 슈퍼키는 한 개 이상의 속성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외래키는 다른 테이블에서 기본 키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테이블에 와서 쓴 거죠. 대체키는 슈퍼키 중에서 기본 키를 제외한 거 아니죠. 후보 키 중에서 기본 키를 이게 슈퍼키가 아니라 뭐가 돼야 맞는 말이에요? 후보 키가 돼야 맞는 거죠. 제외한 나머지 키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인데 이건 문제를 좀 잘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데이터베이스의 키 종류에는 슈퍼키가 있어요. 고유하게 식별하는 모든 조합에 유일성을 가져요. 그러나 최소성은 만족하지 못해요. 후보키는 유일성과 최소성을 다 만족해요. 대체키, 기본키 다 설명드렸죠. 자, 키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레코드를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식별자예요. 슈퍼키는 유일성을 만족하는 키예요. 예를 들면 학번이나 도하기 이름, 주민등록번호 플러스 학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일성을 만족하지만 최소성은 만족하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복합키는 2개 이상의 속성을 사용한 키죠. 후보키는 유일성과 최소성을 다 만족하는 키예요. 기본키가 될 수 있는 후보키이기 때문에 후보키라고 불린다. 주민등록번호, 학번 이 중에서 기본키로서 이런 것들은 다 유일성을 갖잖아요. 다음에 기본키라고 하는 것은 후보키에서 선택된 키인데 널값 들어가면 개체 무결성이죠. 기본키로 속성된 속성 동일한 값이 들어가도 개체 무결성이죠. 대체키는 후보키 중에 기본키로 선택되지 않은 키가 대체키죠. 요거. 다음 외래키는 어떤 테이블 간의 기본키를 참조하는 속성이다. 테이블 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들이 키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답이 4번이죠. 대체키는 슈퍼키 중에서 기본 키를 제외한 나머지 키를 의미한다. 잘못된 얘기죠. 다음 보시죠.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기본적인 연산, OLAP, 온라인 애널리티컬 프로세싱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OLAP 연산에는 롤업, 드릴 다운, 드릴 스루, 드릴 어크로스, 그다음 피보팅, 슬라이싱, 그다음에 디스딩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OLAP의 개념을 보면 온라인 애널리티컬 프로세싱이다라고 해서 OLAP는 다차원 분석을 하는 거예요. 다차원 분석을 생각하면 쉽다. 정의를 내리자면 최종 사용자가 직접 다차원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로부터 통계적인 요약 정보를 분석해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이러한 방식을 말합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분석에 용이하도록 이렇게 구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처리 방식을 우리가 OLAP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롤업이다. 롤업은 분석관 항목에 대해 한 차원의 계층 구조를 따라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의 상세 데이터로부터 요약된 형태의 데이터로 접근하는 이러한 기능, 이것을 롤업이다. 드릴 다운은 분석관 항목에 대해 한 차원의 계층 구조를 따라 단계적으로 요약된 형태의 데이터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의 상세 데이터로 접근하는 이러한 기능입니다. 피보팅은 피보트가 뭐예요? 이걸 피보트 요소라고 하잖아요. 보고서 행 10페이지의 차원을 바꿔볼 수 있는 이러한 기능입니다.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OLAP의 연산이 아닌 것은 어떤 것입니까? 트랜스레이터라는 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트랜스레이터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의 트랜스레이터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LAP 연산에는 로로, 드릴링, 드릴 다운, 드릴 스루, 드릴 어크로스, 피보팅, 슬라이싱, 그 다음에 디시딩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연산인데, 그래서 답은 트랜스레이터라고 하는 1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